한번 잡고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예상값, 술값. 일곱 번째가 불법행위 책임. 내가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가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서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치였어. 그럼 그 사람한테 치료비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친 사람은 나한테 무슨 채권이 있어요? 금전채권이잖아요. 금전채권. 그러면 다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웠습니까? 다쳤다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 인생이 박대기 때려갖고 내가 뭐 돈 맞았다 다쳤다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 그럼 그 집에 뭘 알아내? 조사 알아내서 뭐 치료해주세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치료해주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진단서 끊어가지고 몇 주 진단해서 그러면 견적 치료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딱 만나봤는데 바로 얼마 필요합니까? 말 안 하면 바로 뭐 집어넣어 버리는데 가압류 집어넣으면 되지. 이제 기술을 배우시는 거죠. 기술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세를 줬어. 이 부동산을. 세를. 전세든 임대든 세를 줬다 한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자가 있겠죠. 보증금 반환 채권.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고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것은 전세권이잖아요. 차이가 있죠? 전세권은 담보를 잡는 거예요. 전세권은 담보를 잡고 내가 세를 사는 거고 전세는 담보 없이 사는 거잖아요. 담보 없이. 그러니까 분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은 돈을 안 주면은 바로 경매를 넣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은 돈을 안 주면 뭘로 가야 되겠다? 가압류부터 가는 거예요. 차이가. 그 다음에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런 거. 그래서 열 번째가 기타. 이렇게 나한테 돈 받아갈 사람들을 줄 세워보면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복잡하게 살아갈 것 같아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카드 회사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이제 대법도 들어가겠지. 복잡할 것 같지만은 복잡하지 않죠? 10개로 정리되잖아요. 10개로. 자, 그러면 내가 채권자라면 해야 할 게 첫 번째가 뭐다? 반대로 이제 내가 채무자라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여기서 가압류 들어올 것 같으면 여러분 치워버려야지. 빨리 팔든지 다른 사람한테 넘겨보든지 하니까 사업하다가 부도날 것 같은데 부도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재산부터 처리해야지. 아니 이제 그렇지 이제 사형이 걸리는 거는 이제 벌써 이제 한다고 넘어가네요. 사형이 넘어간 거는 별로인가 하고 사형이 넘어. 그냥 이제 둘이 짜고 팔면은 사형이가 되겠지만 선의 제3자일 때는 사형이가 필요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팔고 돈 갖다가 마늘 밭에다 묻어버리면 아무도 찾을 필요 없잖아요. 기술을 배웠어요. 내가 채권자면 다 같이 시작. 내가 금전 채권자면 무조건. 두 번째, 내가 금전 채무자면 시작. 이거 지우면 되잖아요. 공식 배우셨죠 이제? 사회생활 살아가는 공식. 원래 이거 기업체에서 강의돼야 되는데 기업체 CEO분들 모아놓고 부인 이런 거 배우자 이런 거 바꿔 됩니까? 그러면 진짜 사연이 진짜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팔아버려야지. 금매로 중개업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사람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법률관계 맺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법률관계 맺을 때 우리 MPL 교육 받으면서 배웠잖아요. 결과적으로 가압류로 가면 이 가압류로 갔을 때 이 가압류가 문제가 뭐냐면 이따 좀 이따 배우겠지만 배당 순위가 9번째예요. 꼴찌야 꼴찌. 그 배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지.
돼. 이론상으로는 마치 돈 받을 것 같아. 가압류하면. 그런데 가압류 해가지고 경매 집어넣으면 저 부동산을 경매 집어넣으면 여기서 배당이 된다 안 된다? 배당이 안 되지.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 배우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 배우 이거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아무 의미가 있는 걸로 바꾸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누군가하고 법률관계가 있는데 상대의 신용만 믿고 법률관계를 맺기 전에 항상 내가 받으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담보를 잡아주면 담보를 잡고 가면 되는데 담보를 안 잡아주니까 공중이 아니라 뭐 보증보험 증서 보증보험 증서 무슨 말인지 이해나죠 이제? 네. 그러니까 가압류들보다 더 좋은 게 있냐 가압류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보증 증서.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업자한테 뭘 받으라겠어요? 보증보험 보증 증서 받으라겠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안 끝나면 이 학금 얼마짜리 보증 증서. 하자 발생일 때 하자 수리 안 해주면 어떤 보증 증서. 공사 안 하면 공사 안 한 것에 대한 보증 증서. 이 세 개 약정서 써가지고 보증 증거 끊어오라게 해야지. 그러니까 증권을 안 끊어오면은 계약을 맺으면 그거는 자기 잘못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압류 해봐야 이 안에 가압류 해봐야 들어가 봐야 배당이 돼야 안 돼? 배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 가압류 해가지고 요놈을 경매를 집어넣으려면 요 채권을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을 해야 경매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하지 않고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보험 증권을 끊어버리면 보험 회사에서 돈을 줘버리니까 끝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묶어버릴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야. 보증보험 증권은 다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걸 1억이다 그런데 보증보험 증권 1억을 다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5천만 원, 5천만 원 손해보잖아요. 또 5천만 원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필요한 게 공증이라 했잖아요. 일기 때는 죄송합니다. 일기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하고 MPL 이건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기는 행운인 거예요. 이기는 수강료 더 내. 이기는 수강료 더 내야 돼. 수강료. 이제 방향을 잡으셨죠? 그럼 두 가지가 내가 상대하고 법률관계 맺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다 시작. 그다음에 공증. 아 서울 보증보험 증권밖에 안 돼 거의. 아니 공증이 재판 권한 있는 공증. 아니 금액 공증을 받으면 되지. 네, 금액 공증. 약속은 끊어가지고 금액 공증을 받으면 돼. 공증사무소에 가서 도장 찍어달라는 도로만 좀 찍어준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금액 공증을 받아서 경매를 집어넣어도 역시 가압류는 배당이 제일 몇 순이다? 9순위. 그래서 신용을 믿고 거래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담보가 없을 때는. 그런데 MPL은 담보로 넘어오면 첫 번째가 담보가 뭐예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권하고 바꿔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여기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전세권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전세권 설정할 때 보세요. 전세권 설정할 때 내가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만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토지 배당에서는 못 받아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건물에도 해야 되고 토지에도 해야 돼요. 내가 전세권 설정을 해서 내가 들어간다. 나무 집에 살겠다 그러면 토지도 전세권 설정을 등기를 해야 돼요. 토지에도. 그런데 확정일자만 받아버리면 보증금은 어디에도 붙여요? 토지에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이 더 좋아요. 건물만 전세권 있을 때 기준으로 삼으면 전세권이 더 좋아요. 확정일자가 더 좋아요. 확정일자가 더 좋지.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확정자도 받아놔버리면 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경매 확정자. 신청 할수 있습니까? 네? 경매 신청 할수 있습니까? 굉장히 설명해 드릴게요. 요놈은 이 전세권은 이게 이제 전세권이 두 개거든요. 여기가 2층이라고 한다면 2층에만 전세권 있는 전세권이 있고 1층에 다 있는 전부 전세권이 있어요. 요놈은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요놈은 경매 신청이 안 돼요. 일부 전세권은 경매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뭘 해야 돼요? 소송해가지고 강제경매를 넣는 거예요. 요놈이 경매를 집어넣으면 임의경매라고. 이렇게. 두 번째 전세권 마음으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담보를 많이 잡는 게 뭐냐면 건지담보 저담보이잖아요. 저담보. 세 번째가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이런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부동산만 얘기할게요. 정산 직권 같은 거는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권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기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비금제 채권을 넘어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소유 매매계약이지.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하면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뭐 달라갈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하라고 내가 청구할 수 있죠. 매매계약을 하려고 한다 하면 매매계약을 한다. 이렇게 해서 법률관계가 맺어집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었을 때 타인과의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갚아버리고 이행을 하면 좋은데 이제 뭘 안 하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채무자가. 그러면 이 채권자가 하는 게 보세요. 요놈은 바로 압류를 해요. 뭘 한다 나같이? 압류.